그날 그는 전 재산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5억 5천만 원. 딸의 신혼집.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평 원룸으로 왔습니다. 딸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딸의 전화는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집이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숨겨둔 돈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 없어. 딸 집 사주고 버림받은 아버지의 복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철수의 인생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내가 떠난 그 순간부터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던 어느 겨울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영안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17 소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대학 등록금은 퇴직금으로 냈습니다. 유학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웠고 새벽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웃음소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철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철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60만 원.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딸의 미래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건 중랑구 낡은 아파트 하나. 그가 30년간 살던 집.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3억 2천을 제시했습니다. 딸이 원한 아파트는 5억 5천. 철수는 노후 자금으로 몰래 모아둔 돈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850원이 됐습니다. 딸에게 열쇠를 건넬 때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 9평 원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결혼식 날 철수는 식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처음 6개월은 견딜만 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괜찮아.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했으니까.
1년이 지나자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철수는 달력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 온 날짜마다 표시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쁘겠지, 신혼인데. 72번째 생일날 철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12번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빠 생일인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은 당황한 듯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꼭 챙겨드릴게요.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케이크 이모티콘 하나. 철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철수는 빙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배경으로 웃음소리와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넘어져서 병원에 있는데. 딸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많이 다쳤냐고.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친구 생일 파티 가는 중이라고. 내일 갈게요. 약속이라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침대 옆에 쌓아둔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끓는 물을 붓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밤, 그는 화장실까지 기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문이 쌓여 있는 게 걱정됐다고. 할머니는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줬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봄이 왔습니다. 철수는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딸을 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딸의 SNS를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제주도 여행.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행복한 얼굴들. 업로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일 전. 그때 철수는 혼자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습니다. 시댁에 가야 한다고. 며칠 후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설날에 따님을 봤다고 남편분과 영화관 앞에서.
철수는 우유를 계산대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아내고 계속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까지 걸어갔습니다. 넣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넣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다고.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쓰냐고, 자기가 바쁜 건 아빠도 알지 않냐고. 철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딸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집 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빠가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은혜 갚으라는 거냐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자. 철수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 깊숙한 곳에 비밀 통장.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땅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의 농지. 당시엔 평당 5만 원짜리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 마을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땅값은 급등했습니다. 작년 봄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4억 5천만 원. 철수는 그 돈을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 자금으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을 알게 되면 딸은 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돈만 받고 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2년 동안 철수는 9평 원룸에서 연금 12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통장에 4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도 복지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주 3회 공원 청소, 월 55만 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딸이 잘 사는데 용돈 안 주냐고.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날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빠가 그리워서.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오는 문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 후 여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딸은 울먹였습니다. 사위 사업이 부도났다고, 집이 넘어갈 것 같다고.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돈 없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통장에 돈이 있을 거라고. 철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썼다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집이 없어지면 애들은 어떡하냐고.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 편지 기억하냐고.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은혜 갚으라는 거냐고 했잖아. 그래, 맞아. 이제 와서 은혜 갚으라는 거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20통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딸은 구평 원룸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 없이 키워주셨는데, 대학도 보내주시고, 집까지 사주셨는데, 자신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다고, 생일도 잊어버렸다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문 안쪽에서 철수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 가라고. 이 집이 9평이라는 거 아냐고. 아버지가 연금 120만 원으로 여기서 산다고. 그런데 당신은 강남 5억짜리 집에 산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고. 작년 겨울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 혼자 일주일을 라면으로 버티셨다고.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딸은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전 재산 털어서 우리 집 사주셨는데 우린 뭘 했냐고. 한 달에 전화 한 통도 안 했다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개월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딸 가족은 경기도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은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딸이 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1,500만 원. 딸의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딸은 철수의 지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 가서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잔액 4억 3,800만 원.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계좌라고, 토지 보상금이라고.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사이에서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딸에게 줄 돈. 하지만 딸이 아빠를 사랑할 때만, 돈 때문에 오는 딸은 싫다. 딸이 진심으로 아빠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9평 원룸에서 연금으로만 살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철수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깨어났습니다. 딸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차가웠습니다. 그만 가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봤다고.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철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집 경매 넘어갈 때 이 돈 있는 거 알았으면 찾아왔을 거 아니냐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오는 게 싫었다고. 진짜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필요해서 오길 바랐다고. 근데 넌 집 경매 넘어갈 때만 왔다고. 그것도 돈 달라고. 딸은 울었습니다. 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 하냐고. 아빠는 이미 딸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퇴원날이 왔습니다. 딸이 모시려고 했습니다. 철수는 거절했습니다. 원룸으로 간다고. 딸이 애원했습니다. 거기 9평밖에 안 된다고.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편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빠는 아빠대로 살겠다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사라진 후에도 2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9평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엔 4억이 넘게 있지만 연금으로만 삽니다. 복지관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소박하게 삽니다. 딸은 매주 찾아옵니다.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만 가보라고 합니다. 바쁠 텐데. 딸은 안다고 대답합니다. 안 바쁘다고.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딸은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래도 옵니다. 매주. 작년에 철수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은행 통장 4억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겠지. 통장에 돈 많았던 거 알고 있지? 4억.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
너한테 이미 5억 5천 줬잖아. 신혼집. 그게 내 몫이야. 딸아, 아빠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어. 근데 넌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았지. 늦게라도 후회하는 건 다행이야. 근데 아빠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었어. 미안하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사랑했어. 오늘도 철수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입니다. 철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문을 엽니다. 딸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돌아갑니다. 딸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습니다. 햇살이 원룸 안으로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철수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복지관에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